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관련 발언부터 글로벌 경제 지표 그리고 해외 시각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가장 주목할 뉴스는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지만 동시에 대이란 전면전 재개 가능성은 부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중동 정세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의 리터 사무총장과의 대화에서 이란과 체결했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끝난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최근 미국과 이란 간에 벌어진 일련의 심각한 무력 충돌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이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세척을 공격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자 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내 80개에 달하는 주요 표적을 정밀 공습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역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시설 85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등 양국 간의 군사적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동 정세에 새로운 불안 요소를 추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안전 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향후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극도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현재 지도부가 합리적인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며 과연 진정으로 합의를 원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발언은 미국과 이란 양국 간의 외교적 협상, 동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 외교적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대이란 공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하게 부연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전면전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전면전 재개 가능성은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글로벌 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중동 지역의 군사적, 정치적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위터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중동 지역의 안정과 나토,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가 향후 유럽연합 이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있음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이는 이란 핵 문제가 더 이상 영내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현안임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의 연이은 공습과 더불어 대이란 원유 제재, 재개가 종전 합의의 핵심 정신과 내용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란의 영토 보전, 국가 주권 그리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자신들이 제시한 항로뿐이라며 해협 통제권에 대한 이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앞으로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동향 및 주요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당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미국 경제 내에 잠재되어 있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하게 반영한 결과입니다. 6월 FOMC에서 위원들은 대체로 미국 노동시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위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양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조만간 완화될 수 있으므로 굳이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는 온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논의 끝에 위원들은 결국 현재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7월 14일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매우 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연준의 전망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이러한 하향 조정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중동 전쟁의 장기화 및 확전 가능성, 글로벌 무역의 분절화 심화,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 기대감의 조정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중동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하고 에너지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무역 분절화는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하여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IMF는 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로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근본적인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미국 증시에서 최근 M7, 즉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주요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가 여타 반도체 관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M7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전히 매우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독점적인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근본적인 기대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이 전체 시장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M7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흐름은 전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일부 유력 언론 매체들이 정부가 자국의 주요 인공지능 AI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최신 H200 칩 구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중 기술 갈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국 내에서 급증하는 AI 연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정책 기조 일부를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즈는 애플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메모리 칩 사용을 위한 엄격한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받은 일부 기업들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밀한 재무 점검을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기업 신용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신용 등급 부풀리기를 엄단하고 채권 시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와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장기금리가 3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융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한때 2.865%를 나타내 이는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 기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리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 재정 운영 지침인 호네부토에서 재정 확장 기조가 강력하게 확인되면서 국채 공급 증가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은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채 가격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정부가 암묵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호네부토 지침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의 실현에 기여하는 적절한 통화 정책 운영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정책 공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최근 기준 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RBNG는 이 같은 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현재 뉴질랜드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2분기에 3.9%로 정점을 찍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7년 중반에는 목표 수준인 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적으로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경제가 건전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시장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중동 긴장, 고조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0.28% 하락한 7,482.7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유럽 STOXX 600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1.61%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635.92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2.11% 하락한 66,819를 기록했으며 한국 코스피 지수 역시 5.35%라는 큰 폭으로 하락한 7,246.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이 중동발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줍니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 지수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전일 대비 0.03% 상승한 101.05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는 강보합세를 유지하며 달러 대비 1.1417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일본 엔화 가치는 전일 대비 0.30% 하락한 162.59를 기록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은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와 더불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반감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채권 시장의 금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국제 유가 상승 및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오름세를 지속하며 3bp 상승한 4.5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미국 국채 시장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독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10bp라는 큰 폭으로
상승한 3.09%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1bp 상승한 2.87%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에 동참했습니다. 뉴욕 1M NDF 종가는 1,504.9원으로 마감했으며 스왑 포인트를 감안하면 1,505.9원으로 이는 전일 대비 0.50%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강보합세를 유지하며 22bp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 세계 금리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 동향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브렌트유 가격이 5.20% 급등하여 배럴당 78.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가격은 달러 강세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의 영향으로 0.70% 하락한 4,077.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VIX 변동성 지수는 전일 대비 4.77% 상승한 16.90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각 및 외신 평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동 전쟁 종전 시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호한 양해각서 체결 등이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장기적인 지역 안정보다는 단기적인 국내외 정치적 목적 달성에 더 치중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향후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의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이 예상보다 후퇴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잠재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언제든 변동할 수 있다는 시장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증시에서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들이 잠재적으로 도미노식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산업 섹터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조정이 발생할 경우 광범위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는 투자 다변화와 위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이벤트로는 현지 시각으로 7월 9일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미국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로서 실업률과 고용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핵심 위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발언은 최근 발표된 FOMC 의사록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과 더불어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 특히 금리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투자자들은 이들 지표와 발언을 통해 연준의 스탠스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고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동인에 의해 매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을 한층 더 심화시켰으며 이는 국제 유가 상승과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면서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과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특정 기술 기업으로의 시장 쏠림 현상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경고음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된 요인들을 면밀히 주시하며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균형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